오늘은 끔찍한 노후 파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젊어서 파산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은퇴 후에 파산하면 재기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노후 파산의 원인은 첫째는 자산을 쉽게 늘려보려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제 고향에 인접한 부여군에서 지난번에 금테크 다단계로 모집책이 수십억을 부도내고 도피한 사건이 있어 지역에서 시끌시끌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을 것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였고 모집책은 감당하기 힘드니까 부도를 내고 도망간 사건입니다. 자본주의 속성이 돈을 더 부풀리고 싶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확천금을 얻을 투자처는 없습니다. 은행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익률만 내면 좋은 투자인데 사람들은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친구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부실한 기업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런 주식이 살아나면 대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친구가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둘째, 자식들 사교육비와 전세 자금이나 집장만 등을 해주느라 번 돈 모두 쏟아붓는 것입니다. 엊그제 자식 셋을 좋은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켜 전세 자금까지 대주고 시골에서 혼자 사는 선배를 만났는데 자식들이 학교 다닐 때는 수시로 용돈 보내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결혼시켰더니 전화 한 통 없다면서 자식 잘 키워야 소용없다면서 이웃 친구는 자식이 옆집에서 농사 짓는데 부모한테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허탈해하면서 자기 분수에 맞게 자식을 키우고 노후 대책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젊어서 돈을 잘 벌 때 지나친 소비를 하면서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노후를 맞는 사람들이 노후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빚내서 큰 집에 살고 빚내서 큰 자동차도 대형차를 굴리고 명품을 좋아하느라 소비하여 빈털터리로 노후를 맞이하여 소득이 확 주는데도 불구하고 소비 습관은 예전처럼 가지고 살면 파산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대기업에서 퇴직한 제 친구도 퇴직 후 파산 신청을 하였는데 현직에 있을 때 과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부부가 똑같이 과소비 하다가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주요국 중 은퇴 연령층이 빈곤율 1위, 고령 파산을 역대 최다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불행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KB부동산 TV에서 강창희 대표를 출연시켜서 노후 준비에 대하여 방연한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번 잠깐 소개해보면 노후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기인 50, 60대에 노후 준비 얼마나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집 한 채 있는 걸로 노후 자금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창희 대표는 이런 생각이 한국의 노후의 노후 파산을 높이는 핵심 원인이라고 경고합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50대 가구의 총자산은 약 평균 6억 4천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평균 부채 1억 800만 원을 뺀 순자산은 약 5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언뜻 이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그럭저럭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자산 중 4억 9천만 원 정도는 부동산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금융자산은 6천여만 원밖에 되지 않는 셈이죠. 가계 금융자산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60세 이상 가계를 비교할 때 일본의 저축 대비 부채 비중은 5%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가계는 부채 비율이 83%나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의 60대들은 은퇴 후에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도 부채에 허덕일 우려가 높고, 부채 비중이 높다면 일본과 같은 부동산 폭락이 닥칠 경우 노후 파산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강창희 대표는 노후 준비 발목을 잡는 것은 또한 아직도 자녀가 곧 자신의 노후인 줄 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커갈수록 손을 벌리는 자금의 규모도 커지고 리스크도 그만큼 커진다는 건데요. 실제로 2021년 통계청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세 이상 인구 중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한 사람이 전체 성인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참 일할 나이인 30, 40대 성인 중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는 숫자만 6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자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창희 대표는 무리하게 사교육을 시켜 인류 대학에만 보내려 할 게 아니라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확실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 한 가지는 자기가 할 일이라고 합니다. 청년도 취업이 어려운데 은퇴 후 재취업이 가능하겠어? 이렇게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에게 강창희 대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퇴직 후 일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세 번째, 내세울 수 있는 주특기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해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소유, 황선만. 소유하려고 한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소유한 것은 소유한 것이 아니다. 소유하려는 것도 소유할 수 없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별을 보고 시 쓰는 것밖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